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 마감 상황인데요. 지수단에서도 큰 방향성은 없었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탈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잘 버텨줬다라는 평가도 우세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섹터에 힘이 실렸을까요? 사실상 보시면 크게 한 가지 어떤 섹터가 주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엔 좀 애매합니다. 그나마 방산의 경우에는 좀 힘을 잡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최근 주도주였던 방산 안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대장주에서 이제는 후속주로 좀 넘어가는 움직임을 볼 수 있죠. 한국항공우주가 5% 오르면서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후로는 또 한화시스템도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 밖에는 사실상 테마로 한번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리기판, 액침냉각, 그리고 2차 전지. 이들의 특성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나 유리기판과 액침냉각의 경우에는 3월 말일자로 엔비디아 GTC 컨퍼런스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테마성으로 빠르게 순환매를 보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석유화학주와 함께 좀 위험 부담이 크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여전히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가 높다라는 분석도 같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나마 관세 무풍지대로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엔터, 미디어, 컨텐츠 이쪽이었죠. 자, 그런데 어제는 이 중국과 관련된 섹터 종목들의 낙폭이 꽤 심상치 않았습니다. 자, 코스맥스, JYP 그리고 하이브, 많게는 10%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그동안 시장을 기대감으로 이끌어왔었던 한한령에 대한 이슈가 조금씩 사그러들고 있고 이런 가운데 중국이 양회를 통해서 경기 진작, 부양에 대한 의견을 밝혔지만 그럼에도 디플레이션으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분석이 팽배해진 탓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한 재료는 있습니다. 바로 수출 데이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또 오늘로써 어제자까지 3월 10일자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미국에 대한 기대감까지 꺾여버린다면 화장품 쪽은 조금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자, 끝으로는 바이오인데요. 이달 말에 또 유럽에서 폐암학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폐암학회에서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될 대표적인 기업들이 몇몇 있죠. 알테오젠, 유한양행, 또 ABL 바이오, 퓨처캠 이런 기업들이 될 텐데요. 그나마 시장에서는 이런 기대감을 안고 바이오 안에서 이런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조금씩 움직인다라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어제장에서도 사실상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 어려웠던 하루였는데 오늘은 또 뉴욕 증시가 급락한 상황에서 어떻게 잘 버텨줄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힘을 실어봐야 할지 좀 고민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좀 미칠 이슈는 어떤 게 있는지 다음 기사를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뉴욕 증시가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 백악관이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직접 나섰습니다. 자, 현지 시간 10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이죠.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빠르면 다음 달에 해소될 걸로 예상된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워딩을 한번 보시면요. 최근 미국의 1분기 GDP가 1.5% 역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치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은 바이든 정부에서 이어받은 것이고 관세 부과를 앞두고 발생한 일부 시기적인 요인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 관세 불확실성은 4월에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때문에 경제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관세 덕분에 오히려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시장의 진출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 그들이 주장하는 관세 효과는 무엇인지 바로 다음 기사를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백악관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백악관이 기업들이 관세에 대한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 시장으로 진출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 기업이죠.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전자 등을 언급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현대차는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국 내 생산을 더 현지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 LG전자는 멕시코 생산 시설을 테네시로 옮기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백악관은 지난달에도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는 발표 속에서 현대제철도 제철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죠. 자, 그런데 비단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최근에 TSMC도 그렇고 소프트뱅크, 또 프랑스 해운사까지 미국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만큼 월가에서는 이제 다음 타자는 우리나라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 발표도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이 조선업 부활을 위한 행정명령을 당장 이번 주에 발표할 걸로 전해지면서 이제 조선업체들의 향방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가지 기사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에 대한 우리 시장의 여파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 백악관은 이 관세 영향이 경제에 미치는 부분 제한적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월가에선 스태그플레이션이 접어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상충된 의견. 오늘 우리 시장은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튼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 미국이 어제 뭐 나스닥 같은 경우가 4% 하락을 했는데 국내 시장이 좋을 거라고 예측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뭐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일단 국내 주식은 오늘 이제 숙제가 아마 얼마나 좀 덜 빠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아마 초점을 좀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갑자기 이제 경기 침체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각 이제 뭐 투자은행들이 가능성을 좀 점점 뭐 10에서 15%, 뭐 20%까지 뭐 30%까지도 높이는 이제 투자은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조정의 국면에 조정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미국 주식이 빌미를 좀 찾았다라고 볼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또 관세 때문에 일시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지만 이게 나중에는 더 좋아질 거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본인이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좋다고 얘기하는 거고 예,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전문 이제 주식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일부에서는 지금 오히려 관세 부과가 전 세계의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이 지금 스타트 가장 좋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이제 우려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 이제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하면 지금 다 예측이죠. 아직은 경기 침체 우려지 경기 침체가 온 건 아닙니다만 이제 부과가 돼서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유는 근거 자체가 결국에는 이게 무역량의 감소, 그 다음에 교역량의 감소가 결국에는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길목이 될 거고 지금 미국 내에서도 지금 고용이 좀 악화되고 있는데 결국엔 이제 물가가 너무 비싸서 이제 물건을 못 사는 상황이 나오는 상황이고 또 갑자기 이럴 때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미국의 개인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얘기만 찾아서 또 미국의 기자들도 열심히 쓰죠. 예, 좋을 때는 또 그게 가려져 있던 부분인데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제 안 좋을 때 조금 더 부각시키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냥 크게 보면 쉴 자리에서 좀 쉬어가는 국면이고요. 지금 나스닥, 그러니까 S&P 500 기준으로 보면 이제 한 10% 조금 넘게 조정받은 겁니다. 고점 대비했을 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 한 20% 정도까지는 언제든지 조정을 좀 바꾸고 가는 게 기존의 추세 상승이 나오던 구간에서도 한 20% 정도는 충분히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정이 좀 나와서 조금 더 가격이 싸져야 또 한 번의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테슬라가 어제 급락을 했는데 너무 많이 하락했어요. 테슬라의 급락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예. 미국에 있는 다른 자동차 회사 다 합친 것보다 아직도 시총이 높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를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결국에는 그런 얘기가 나올 때가 또 바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보택시의 상용화라든지 뭐 지금 일론 머스크가 회사 일은 안 하고 정부 일만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트위터를 인수했을 때 지금 X죠. 그때도 많이 빠졌죠. 그때도 많이 빠졌습니다. 일론 머스크 뭐 하는 거야? 그때서 그쵸. 가만히 돌이켜 보시면 예. CEO를 뭐 잘라야 되나 뭐 이런 얘기도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안 좋았던 적도 있었는데 그런 이제 부침이 항상 있는 종목이 또 테슬라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어떻게 보면 미국도 지금 좀 조마조마하고 있다가 뭐 대통령이 나는 그래도 관세를 부과할 거야. 이러니까 지금 짜증이 난 거죠. 확 다 던진다. 나 이럴 거면 주식을 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오히려 채권으로 몰리면서 채권 가격은 또 올라가고 있죠. 맞아요. 예, 맞습니다. 금리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자, 그러면 결국에 지금 정리를 좀 하자면 뉴욕 증시는 그동안 올랐던 거에 대비,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 많이 조정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자, 그 연유가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관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관세 영향을 오히려 백악관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저희 조금 전에 이제 기사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지금 현대차나 삼성전자는 오히려 미국 현지에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는 발언들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쨌든 투자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길게 봤을 땐 긍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백악관에서는 지금 이제 좋은 사례 이그젬플 이제 사례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삼성전자가 지금 팹 짓고 있죠. 파운드리 팹 문제는 고객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문제죠. 그다음에 현대차는 이미 또 짓고 있는 조자에다 짓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 추가로 더 지라는 얘기를 또 이제 우회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얘기하는 이 수사는 좀 잘 해석을 좀 하셔야 돼요. 그냥 뭐 고지고대로 다 들으시면 안 되고. 그럼 정치인이 자기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거의 없죠. 예,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자기가 지금 밀어붙이는 게 결국에는 더 큰 위대한 미국을 위한 뭐 정책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지금 관세를 부과를 할지 안 할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제대로. 근데 결국에 이제 그 우려감이 시장에 먼저 반영된다. 항상 자본시장이라는 게 좀 빠르게 움직이죠. 기대감도 빨리 반영하고 우려감도 좀 빨리 반영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또 안 그러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좋아지는 게 또 시장이니까 지금은 뭐 종목이 뭐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개인적인 그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 나머지는 사실은 그냥 전체적으로 빠질 때 많이 올랐던 기술주들 중심으로 더 많이 빠지는 거고 오히려 지금 또 다우에 있는 또 덜 올라온 종목들은 또 오히려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엔 조금 쉬어가는 국면에 들어갔다. 근데 어제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아마 또 이제 진정이 빨리 될지 아니면 또 내일도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미국 시장은 예, 이미 조정이 이제 들어간 거죠. 이렇게 꺾였다라는 거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먼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바닥을 잘 잡아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뭐 미국이 나스닥이 4% 빠졌는데 우리나라가 오늘 한 1%에서 1.5% 사이로 막아준다라고 하면 선방을. 여전히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네.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를 많이 맞으면서 맷집을 좀 네, 키울 맞습니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장 좀 잘 버텨주길 저희도 같이 좀 응원을 해볼 텐데요. 자,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도 좀 잘 버텨준 섹터를 좀 추려보겠습니다. 먼저 어제장에서 힌트를 좀 얻어보면요. 뭐 사실 뚜렷한 주도 섹터가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방산, 정유, 뭐 기판, 소재, 약간은 이제 좀 여러 섹터에서 불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까지도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한 섹터를 좀 추려주신다면요. 일단 뭐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다 빠져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섹터가 양봉을 내느냐를 보시는 게 맞죠. 뒷심을 좀 발휘해주는. 네, 그렇죠. 일단 불안하니까 오늘도 아마 장 시작할 때 많은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시초가부터. 그럼 그걸 얼마나 빨리 회복해 줄 수 있느냐가 이제 오늘 양봉 그리는 섹터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요즘에 어제 이제 시장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모든 전문가들이 이거 불안하다. 다들 그랬거든요. 그 네. 이유가 주도 섹터가 따로 없죠. 그냥 기존에 잘 가던 방산. 뭐 이슈가 있어서 올라가는 건데 결국엔 글로벌 군비 확산, 뭐 폴란드발 추가 수주 기대감, 어제 한국항공우주가 어제는 또 네. 대장 역할을 했는데 거기도 보면 좀 덜 올라온 쪽이 더 올라가고 많이 올라간 쪽은 좀 쉬고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폴란드에서 또 이제 우리나라 전투기까지 사주지 않겠냐라는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글로벌 군비,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지금 한 2%, 1.8% GDP에 자기 국방비를 1.8% 쓰고 있는데, 사실은 거의 나라를 안 지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위험을 아예 없애버리고 나토에 의존했던, 미국에 의존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전체 유럽의 국방비의 거의 절반 가량을 미국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늘려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제 로키드 마틴 아마 어제도 플러스 났을 겁니다. 간밤에.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방산주들이 이 글로벌 군비 확산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다 좋아지고 있다. 군비 관련 그러니까 방산주들이 그런 흐름을 좀 타고 가기 때문에 오늘 좀 덜 빠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정유는 어제 일시적으로 조금 올라온 걸로 보이고요. 이제 그 원유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온 건데, 그 부분은 좀 일시적인 이벤트로 보시고, 오히려 이제 저는 유리기판이 어제 또 많이 올랐는데 오늘 좀 하락하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아직 숫자를 보는 섹터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상용화될 거, 이제 양산될 거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클 수 있지만, 이쪽은 오히려 빠질 때마다 좀 모아가는 전략을 좀 취하는 게 좋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에 또 참전을 하면서 그렇죠. 굉장히 또 이제 보도들을 많이 내놓고 있고, SKC는 조용하지만 좀 조용하게 좀 있으면 양산하겠죠. 예, 그래서 양산 시작한다라고 하면 또 다시 한번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또 삼성전자 쪽에 오퍼를 냈다라고 하는 피롭틱스라든지 제안을 했다 그러죠. 이제 캠트로닉스 우리 장비 써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두 회사도 다시 한번 또 장비 중에서는 유일하게 조금 흐름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산 오늘도 양봉으로 좀 버텨줄지, 그리고 기판의 경우에는 오히려 빠질 때 조금씩 사자. 엔비디아도 컨퍼런스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또 언급이. 그렇죠. 엔비디아 컨퍼런스도 또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될 가능성은 그렇죠. 있죠. 근데 지금 지금 엔비디아를 지금 벌써 우리가 한 2, 3년 했기 때문에 사실 좀 아주 신선하지는 않다. 재료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나친 기대하시기보다는 좀 바닥을 잡아줄 수 있는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일장에서 저희가 갈 만한 섹터 좀 추려서 봤고요. 자, 이번에는 오늘장에서 우리가 어디에 좀 무게를 실어봐야 되는지 오늘 나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출 데이터가 오늘 발표되죠. 대표적으로는 반도체랑 화장품이 될 것 같은데 먼저 반도체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 따끈따끈한 이슈라면 TSMC 매출이 될 것 같아요. 전연 대비해서는 많이 올랐는데 전월 대비해서는 약간 좀 애매했어요. 네, 또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를 줄이겠다, 인력의 구조조정을 할 것이다라는 보도도 있고, 오늘 우리 수출 데이터에 따라서 반도체도 또 한번 방향성을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제 이 질문 자체가 이제 보면 TSMC 매출 급증하고 전전보다 당연히 늘어났겠죠. 팹 계속 더 짓고 있고 주문은 계속 들어오고 밀려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와 지금 TSMC의 거의 독주가 지금 한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1, 2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TSMC는 사실 파운드리에서 거의 독주하고 있죠. 예, 이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전자가 2위인데 그다음에 SMIC가 3위입니다. 중국의 SMIC가. 중국은 자체에서 하니까 3위까지 올라온 거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 2위인데 9%입니다. 9%. 갭이 너무 크죠. 네, 그러니까 거의 한 80%를 지금 TSMC가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삼성은 파운드리를 줄이는 게 당장 주문도 안 들어오는 파운드리 공장 계속 가만히 유지하는 것보다는 인력 구조조정해서 지금 HBM에 집중한다. 파운드리 인력들도 보면 지금 아마 유리기판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가 이제 지금 HBM4 관련돼서 베이직 다이 관련돼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HBM과 그다음에 지금 D램도 사실 하이닉스보다 이제 공정이 떨어져 있어서 이 부분도 지금 그 차세대 하이닉스보다 앞선 세대를 지금 가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파운드리 규모는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출 데이터는 전형적으로 레거시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레거시가 지금 수요가 아주 견조한 편은 아니고 견조해질 거다라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고 아직 1분기 안 끝났잖아요.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대부분 빨라야 2분기, 반등이요. 예, 좋아야 뭐 빨라야 2분기 아니면 3분기 정도에 올라올 거다 레거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로는 이제 그때 좋아질 거냐 여부를 봐야 되는 거고요. 데이터는 그닥 그렇게 오늘 뭐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이게 물량을 많이 팔렸을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금액은 또 떨어질 수도 있다. 1월 달에도 그랬죠. 그쵸. 예, 그런 부분들이 추세가 좀 바뀌는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일짜리니까 그닥 네. 그렇게 뭐 의미를 많이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이번 분기까지는 안 좋을 걸 아니까 그렇게 꺾여서 나와도 크게 반응을 할 건 없다. 그렇죠. 라는- 오늘 뭐 차라리 그 수출 데이터보다 오히려 예. 지금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빠진 것 많이 때문에 빠졌어요. 예. 영향을 더 아마 하이닉스 비롯해서 이제 HBM 관련된 종목들은 더 영향을 받을 거고 네. 오히려 삼성전자는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질 겁니다. 요즘 삼성이 잘 버티더라고요. 자사주를 그렇게 많이 사주는데 당연히 버텨야지. 하루에 도대체 돈을 얼마나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이제 바닥을 잡아주고 반등을 모색한다는 부분, 그다음에 레거시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 아까 제가 2분기, 3분기 얘기했듯이 그게 이제 지금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한솔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올라오는 게 좀 심상치 않게 올라오고 있죠. 네. 한솔케미칼은 전형적으로 그 물량이 좋아져야지만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반도체를 많이 만들어야지 많이 팔리는. 그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과산화수소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많이 생산돼야지 좋아지는 게 한솔케미칼이라고 보면 최근에 한솔케미칼이 바닥 잡고 올라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레거시 쪽이 좋아질 가능성을 이미 선반영하고 있다. 네.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좀 조정을 받더라도 만약에 삼성전자라든지 한솔케미칼 두 종목 정도가 레거시 반도체 그 지표 정도로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네. 네. 우리가 한 빠르면 2분기, 늦어도 하반기부터 반등을 할 거기 때문에 반도체를 미리 좀 들어가 보자라는 생각이신 분들은 한솔케미칼과 삼성전자를 보자라는 팁을 얻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화장품은 어떨까요? 역시나 일시적이었던 걸까요? 지난주에 한알령은 누가 온다고 했냐라는 말씀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일시적이기도 일시적이었지만 미국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는 상황에서 이제 중국마저 져버리면 오늘은 화장품은 진짜 조금 유의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요. 뭐 일단 뭐 미국의 경기 침체 얘기 나오는데 뭐 화장품 좋을 수는 없을 텐데 최근에 실리콘주가 꺾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재작년에 이제 계속 실리콘투 말씀하셨죠. 예, 근데 이제 재작년에 그 실리콘투라든지 이제 화장품 회사들 얘기를 코멘트를 들어보면 시장에서 오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미국 시장 그렇게 좋지 않다. 미국이 전혀 안 팔리다가 조금 더 팔리는 거지. 미국에서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게 좋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미국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화장품 기업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각축전이고요. 그러니까 틈새 전략으로 들어갔던 부분들이 조금 초반에는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 정체 국면이고 오히려 유럽이라든지 지금 뭐 중동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이쪽으로 지금 공략하는 게 지금 모든 기업들의 최근에 실리콘투도 투자를 그쪽으로 하고 있죠. 제가 근데 그 실리콘투 말씀드리기가 실리콘투가 꺾이면 다 꺾인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다 꺾이고 있죠. 유일하게 코스맥스가 좋았던 이유는 중국에 공장이 있고 그러니까 ODM, OEM 업체들을 애널리스트들이 주구장창 얘기하는 이유는 빠질 때 좀 덜 빠지고 올라갈 때 좀 덜 올라가는 왜냐하면 이제 전반적으로 대신 만들어주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맥스는 실적이 좋았고 실적이 나쁜 종목들은 또 빠지고 뭐 VT 같은 종목들은 또 올라오고 결국에는 지금 화장품은 전체적인 뭐 한알령 해제 기대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숫자 확인하고 뭐 사시는 게 제일 맞다. 그럼 지금은 당장 이제 화장품주는 재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 우리는 미국 비중이 얼마나 잘 미국 지켜지는지보다는 비중은 보실 필요 없고 중국에 늘어나는지. 전체 수출이 얼마나 늘었나, 전체 수출이요? 전체 데이터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화장품은 어떻게 할까요? 여전히 지금 중국이 진작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중국마저도 좀 내려놔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 이제 돈 쓴다고 했는데
중국 재미있는 나라죠. 작년에 5% 경제 성장률을 한다고 그랬는데 결국 5% 맞췄죠. 그러니까요. 뭐 숫자로 맞춘 건지 어떻게 맞춘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맞춥니다. 올해도 5%잖아요. 예, 올해도 5%. 예, 그러면 그리고 60조 우리나라 돈 한 60조를 개인들한테 소비 진작식으로 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아직 돈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쓴다 또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중국이 미국과의 싸움에서 전화 통화 한 번 안 하고 관세 부과하면 또 관세 부과하고 서로 그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 2년만 버티면 된다. 그럼 2년을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미국에다가 수출을 1도 안 하고 2년을 버티려면 내수로 잘 내수로 버티거나 버텨야 됩니다. 아니면 다른 국가들로. 그 내수나 다른 국가에다 팔면 되죠. 원래 이제 중국이 미국에 수출했던 비중이 한 11% 정도밖에 안 됐기 네. 때문에 수출 전체 수출량에 그러면 사실은 지금 좀 아쉬운 건 중국이 아니라 트럼프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더 아쉽죠. 근데 그거를 지금 중국한테 중국이 지금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한 6월 정도에 또 다시 또 만날 수 있을 거다. 그거 지금 어디서 나온 거냐면 미국에서 나온 거죠. 미국이 흘리는 겁니다. 만나줘라 좀 제발. 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그 큰 이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지금 중국은 내수 진작을 하려고 네. 애를 쓸 테니까 만약에 그 신호탄이 어디냐면 우리나라에 단체 관광객이 온다라고만 하나령 해제된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한한령 해제라고 하기는 중국 좀 시기상조네요. 최근에 만화 영화가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에서 가장 뭐 많이 봤다고 하잖아요. 네. 98%가 중국 사람들이 본 겁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화장품을 저희가 점검을 해봤는데요. 오늘 나온 수출 데이터, 어떤 특정 국가보다는 전체 수출 비중이 얼마큼 늘어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화장품을 꼭 보시고 싶은 분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중국은 돈을 풀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코스맥스에 대한 투자는 유효하다라고 입장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이오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바이오는 뭐 당장에 오늘 나올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에 폐암학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에 프랑스에서 개최가 되죠.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는 기업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일단은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건 알테오젠, 유한양행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테오젠은 계속 말씀해 주셨던 바가 있는데 뭐 여전히 그 알테오젠은 예. 이번에 이제 뭐 폐암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키트로다가 폐암 치료제도 쓰이니까 그죠. 그 삼상 발표를 하죠. 그래서 삼상 발표, 그러니까 SC제형에 대한 삼상 발표를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이 좀 큰 거고요. 네. 최근에 뭐 할로자임과의 특허 관련된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서 좀 조정이 나왔는데 다 알고 있던 내용 그냥 할로자임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 가지고 시장에서 너무 과민 반응 보인 것 같고. 예. 그리고 지금 냉라자 관련돼서 이미 이제 유한양행이, 그러니까 유한양행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얀센이 벌써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지금 다시 전체 생존율, 병용에서 쓴 것, 전체 생존율을 발표한다라고 하니까 이 두 회사에 아마 초점이 좀 맞춰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네. 외에 이제 다른 여타 종목들도 있긴 한데, 그런 종목들은 조금 본인들이 잘 아시는 분들만 하신 퓨처캠 같은 종목들은 어차피 뭐 주가가 한번 올랐다가 지금 조정받았기 때문에 조금은 뭐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과 유한양행 정도 폐암 학회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자라는 입장입니다. 자, 오늘 시장 우리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뭐 사실은 이제 네. 이렇게 빠질 때 대응하기 어렵죠. 예. 그러면 조금 좀 기다리셔야 된다. 기다려보자.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현금 좀 만들어 놓으시라고 했는데 안 만들었겠죠, 대부분. 예. 못 만들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항상 못 하고 나서 그때 그럴 걸 이렇게 자꾸 다 하는데 껄껄 하다가 이제 항상 이게 힘듭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이제 선물이 얼마나 매도세가 나올지 아니면 매수로 전환이 될지 한번 지켜보시고 선물의 방향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파락해서 얼마나 만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오늘 만약에 양봉 그리는 섹터가 강한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최근에 2차 전지 반등했었는데 테슬라도 이렇게 빠지니까 또 테슬라가 2차 전지랑 관련되지 않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려도 그죠. 예.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또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좀 피해 있는 섹터인 바이오라든지 뭐 방산, 조선 뭐 이런 거 그냥 조정 나올 때 보시는 게 지금은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매도보다는 그냥 좀 지켜볼까요? 지켜보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망을 하되 어떤 것을 보면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뒷심을 발휘해주는 섹터와 종목으로 추려집니다. 이 부분 잘 유념해 보시고요. 저희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건희 대표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